자, 오늘 하이닉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야 하는데요. 뭐냐고요? 이재명 후보가 오늘 SK 하이닉스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곳이죠. 거기에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여기가 야구장이야? 축구장이야? 매일 만석인 야구장 같은 느낌이 났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어렵고 또 국민들의 민생도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을 개선하려면 결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경제 활성화의 주체는 기업임이 분명하죠. 앞으로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비중도 매우 커질 것이어서 차기 정부의 주요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그리고 저 SK 하이닉스 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우 하는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BTS 온 것처럼. 아니 이제 누가 시켜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고 온다고 하니까 다 나와가지고 보고 싶어서 아마 저렇게 했던 것인데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 대해서 자 글로벌 기업인 SK 하이닉스의 직원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실제 연출 아니면 진심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들어보면 진심이죠. 그러니까요. 그냥 이렇게 터져 나오는. 예. 자연스럽게. 자, 그렇게 이제 저기 보면 약간 분위기가 예. 그 제가 너무나 기억나는 대통령 선거가 87년 6월 항쟁 때 네. 대통령 선거. 그 그때 노태우, 여의도에서 김영삼, 예. 뭐 노태우 DJ. 김영삼 DJ 예. 그때 뭐 100만 명이 몰다는데 하여간 그때 한 1시간을 걸어서 갔는데 그때도 엄청났고 그때는 DJY에서 둘 다 엄청났어요. 네. 그리고 IMF가 터져가지고 나라가 거의 뭐 경제적으로 망한 상태에서 DJ가 당선됐을 때 그때 제가 광화문 그 연설이 지금 같은 좀 느낌. 네. 그때도 정말 열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했다. 그때도 그때 거기 모인 그 100만의 군중이 제 느낌에는 뭐 진보 보수 뭐 이런 걸 뭐 가릴 게 없이 어떤 새로운 그 열망을 그 DJ한테 투사를 했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좀 그런가 하고 좀 비슷한 거 아니에요? 오늘 SK 하이닉스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은 좀 한번 챙겨 보셨나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저는 조금 전에 이 변호사님께서 말씀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예. 생각보다 박태준 포철회장 그 총리 그 묘소에 오랫동안 계셨어요. 예. 그래서 이런저런 박태준 그 회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봤거든요. 이제 실시간 중계를 네, 예. 민주당에서 했는데 상당히 방점이 실린 행보였다. 예. 그리고 어제 그 킨덱스에서 끝나고 나서 지도부들이랑 도시락 먹으면서 회의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예. 이제 현충원 관련돼서 아마 묘소 참배 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많이 나눴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그 다음날 행보가 대단히 이제 네. 인상적으로 국민들한테 각인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뭐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인 어떤 부분에 방점이 있다면 박태준이라고 하는 어떤 경제 성장의 주역 지도자로서의 묘소를 방문하고 바로 SK를 갔다는 하는 부분이 이어지면서 결국은 이제 과거에 민주화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MF 경제난을 극복하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DJ가 가졌던 어떤 그런 이미지처럼 경제 대통령으로서 이게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정치 사회적인 역할, 대단히 중요한 역할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국가가 처한 경제난을 극복하는데 상당히 방점을 두고 더구나 AI 관련된 또 심포지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단히 치밀하게 계획된 심도 있는, 그러니까 SK 가가지고 그냥 사진 찍고 마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그 경제 탐방 행보는 그 연관 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그런 일정이에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들이 이어졌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 전에는 네. 서초동에 있는 삼성 본사에 가서 그러니까. 이재용을 만났잖아요. 그것도 컸죠. 그런데 이번에는 SK 최태원 회장이
없었습니다. 현장에는 SK 하이닉스 광노정 CEO 사장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것도 뭔가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던데 촉 좋은 우리 이상호 기자 어떻습니까? 일단은 너무나 과도하게 CEO들을 병풍으로 세우는 부분에 대한 경계가 예. 분명히 있었을 예, 거예요. 지금 맞아. 이재용 회장이 그 당시에 만난 것은 삼성으로서도 건강일척의 하나의 베팅을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재용이 나와야만 하는 그렇죠. 상황이었죠. 거기에 반해서 이번에는 최총수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이재명이 SK와 향후의 반도체 AI를 적극적으로 국가의 어떤 주력 그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하는 이재명의 선언이기 때문에 사실은 최태원 회장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여주기가 아니고 그렇죠. 현장에서 CEO를 만나고 하이닉스가 앞으로 반도체 산업 전 세계 시장을 이끌고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대로 해보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제 교차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기업 총수 불러내는 게 아니고 그렇죠. 실제로 이제 필요한 산업에 가서 직접적으로 만나서 한다. 이거 이제 그게 실용이죠. 실용이다. 얘기했었던 실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금 가장 고민스러워하는 건 경제 철학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죠. 그러니까 과거 공자 철학부터 시작해서 양민 먹여 살리고 먹고 살만하면 부민 네. 부자를 만들게 하자라고 하는 게 지금 먹사리즘에서 잘사리즘으로 가자라는 얘기이고 그 과거의 경제 철학적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AI와 반도체를 통해서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죠. 세계 경쟁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고 그것을 대체할 만한 몸집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완전히 허약 체질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철학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철학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몸집이 안 만들어졌을 때 이런 엄청난 외부의 파고들을 견뎌내기 쉽지 않다라고 본인은 판단하는 것이고 네. 이런 몸집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중요한 부분들을 좀 찾아가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국민적 지지와 결합됐을 때 가장 네.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IMF 때 많은 국민들이 진짜 장롱에 숨겨져 있던 금을 가지고 나와서 나라를 살리려고 했던 마음처럼 저는 그런 마음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진짜 지독한 경쟁 체제 하에서 한국이 갈 길이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만큼 절박하게 소위 중도 보수까지도 포괄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 우리 힘을 모아야 된다. 우리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내부가 분열되고 내부가 싸우면 이 거대한 세계 무한 경쟁 속에서 도태할 수밖에 없고 도태하면 누가 피해를 봅니까?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처럼 국민들이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현장에 감으로써 리더가 바로 현장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네.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아닙니다만 이런 마음들이 잘 모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단독 뉴스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자 이재용 삼성 회장을 만났다가 SK 최태원 회장은 하이닉스가 저 주력 회사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재명 후보는 절대로 기업 총수들 불편하게 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냥 갈 길 가야 하고 SK든 삼성이든 대기업을 키워서 가야 되는 이 절박성은 결국 구성원들, 국민들이 정말로 세계적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절대로 불편함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김한배 대표 멋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예, 저는 지금 이 모든 게 대선 국면은 상대방이 있는 어떻게 보면 게임과 같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먼저 컨벤션이 끝났는데 지금 국민의 힘 상황을 지금 저희가 좀 지금 보면 저 네 사람 지난주에 그 홍준표하고 한동훈이 한 그 이 말싸움. 맞수 토론을 보면서 저는 저희 중2 아들이 떠올 정도로 거의 정말 저렇게까지 서로를 유치한 말싸움을 하는 지경에 이르고 그래서 사실은 저들은 지금 개콘을 하고 있어서 거의 지금 사실은 저들이 보여주는 이 레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국민들에게 수권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가는 수준의 자질을 보여주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먼저 스타트를 끌면서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실용 노선을 확실하게 국민에 보여주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란 편말이 있었으면요. 딱 들었을 겁니다. 경고. 갑자기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니까 와 이 재밌는 이야기가 갑자기 국민의힘 이야기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그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취재를 해서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 굉장히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충분히 알려주면 아이 국힘 후보도 따라하든 말든 그거는 알아서 하면 될 일이고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움직임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님, 예. 한 가지만 제가 방금 이상호 기자님 말씀 듣고 이거 조금 말씀을 드리고 네. 싶은데 그 AI도 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지금 이제 반도체 공장인데 AI 제가 한 며칠 전에 지금 이제 경제참모라고 알려져 있는 그 김현종 과거 통상교섭본부장님 네, 예. 그분 그 이렇게 대담하는 프로를 봤어요. 정규재 선생하고 네, 예. 정규재 보수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 중에서도 이제 경제에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인데 굉장히 깊이 있는 토론을 했는데 그때 김현종 본부장 말씀이 이 이재명 후보의 이 선도 기술에 대한 전략은 네 가지다. 네. 반도체, AI 예. 갖고 이제 요 두 군데를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퀀텀, 이 양자 컴퓨터 그리고 통신의 6G 그 네 가지에 대해서 국가가 집중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그래서 선도 기술을 혁신 기술을 만들어내겠다. 예. 여기가 전략적 포인트다라고 했는데 딱 지금 두 군데를 이제 가셨네요. 자, 그래서 그 김현종 전 통상교섭 본부장이 이렇게 해서 반도체, AI, 양자 컴퓨터, 6G 통신까지만 우리가 막대한 투자를 통해서 기술을 선도하면 삼성전자 같은 회사 여러 개 만들 수 있다. 네. 확신한다. 이거 제대로 갈 수 있다. 절대로 이것은 다른 나라가 못 따라온다. 왜냐하면 한국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핵심적인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제조업 분야에서 고효율, 고생산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 매뉴얼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탑이라는 거예요. 제조업 분야에서. 두 번째가 의료기술과 관련된 것도 이것은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엄청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 이것을 어떻게 그러면 의료산업으로 가져갈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제가 기억력도 별로 안 좋은데 와 워낙 이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서 아 이게 사람을 보는 눈이 완전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했습니다. 하여튼 기분 좋은 이야기. 그러면 이제 변호사님 준비가 많이 돼 있다. 많이 돼 있다. 그리고 당장 이제 저도 우스개로 질문 드리면 우리 살림살이도 좀 괜찮아지겠죠? 당연히 그렇죠. 우리 살림살이 좀 괜찮아지겠습니까? 지금 그게 이재명 대표의 잘사니즘의 예. 개념 자체가 이제 우리 덜 노동하고 더 주자는 개념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네 가지 주력 산업 분야가 결국은 대단한 노동 생산성과 고효율이 이루어지는 산업 분야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노동 시간 줄이고 기본소득, 뭐 기본 배당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게 양극화를 감당할 수가 없는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 이런 행보가 어떻게 보면은 미래 먹거리에 치중하는 것처럼 일흥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게 결국은 복지와도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임을 우리는 또 이해를 해야 좋습니다.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봅시다. 제대로 만들어 봅시다. 이런 이제 희망을 주는데 저는 가식이 전혀 없이 형식이 아니라 내용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던지는 거. 그리고 중도 확장 노선도 이게 그냥 겉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이런 것들을 느끼니까 국민들이 정말로 박수를 드리고 근데 있어서 중도 확장 관련해서 하나 좀 보태고 싶은 것은 중도 확장을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드와 드라이브가 분명히 있죠. 근데 결국 이건 손이 박수가 마주쳐야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중도 쪽에서 대단히 이재명 대표를 구애하는 손길이 있다는 게 지금 도처에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삼성을 포함해서 다른 기업들도 사실 뭐 누가 먼저라고 할 거 없이 서로 손을 내밀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다 지금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움직였고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얘기 나오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지난 3년 동안의 경제 정체와 대기업의 어떤 그 병풍으로서 정치 수단으로 이용됐지 실제로 이런 한미 협상 과정에서 기업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해서 뭔가 따내온 것도 없어요. 제대로 보면 계속 그 진짜 출혈만 주로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중도 특히 기업 쪽이 이재명 대표의 출연을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 예. 그런 가운데 손이 이제 부딪혀서 지금 중도 확대가 아주 빠른 속도로 광폭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전 앞바퀴 잘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4대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 분야와 관련해서
매우 고도의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예. 거기 엄청난 투자도 필요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냐면 진짜 초고도의 양극화 사회가 돼요. 네.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뒷바퀴가 소위 기본 사회라고 하는 복지 시스템이 같이 맞물려 가야 됩니다. 네. 전 그래서 일단 앞바퀴가 돌아가야 뒷바퀴가 따라올 수 있는 거거든요. 전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는 좀 다른 차원의 중도적인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매우 과거의 정책적 긍정성과 부정성들을 잘 판단해서 어떻게 가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선호까지도 잘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진짜 국민적 지지만 있다고 한다면 네. 이 바퀴가 잘 돌아갈 수 있겠다. 차가 잘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